자, 후삼국 시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27년 9월 견훤은 경주를 기습 공격하면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그 경혜의 왕비를 능욕하고 그리고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민심이 뭔가 견훤에게 크게 안 좋게 뭔가 흘러가게 됐고, 자, 이 경혜왕 신라를 도우러 오다가 대구 팔공산 쪽에서 패배했던 왕건에 대해서는 큰 동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자, 930년이 전후가 됩니다. 자, 지금의 보면은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동. 자, 당시의 지역 이름은 고창입니다. 고창.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 경상도 이 북부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던 게 이 신라 쪽을 누가 평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 패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이 왕건은 927년 팔공산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영토도 많이 잃고 그리고 후속들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신도 했고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왕건과 그리고 견훤이 이 안동 고창에서 맞붙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왕건이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당시 이 고창 지역에 있던 여러 호족들이 견훤이 서라벌에서 그렇게 막 행패를 부렸던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견훤에게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다지면서 왕건에게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호족들의 협조에 힘입어서 왕건은 이 고창 전투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제 왕건으로 이제 뭔가 서서히 세력의 균형이 기울게 됩니다. 이 안동이라는 지역도 원래는 이 고창이었지만 동쪽을 평안하게 했다 해서 이 안동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당시에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안동을 본으로 받는 유명한 성씨들이 이때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견훤이 아니었고, 자, 여기 송악. 자, 그리고 여기 완산주. 자, 견훤은 932년에 자, 과감하게 수군을 동원해서 직접 고려의 수도인 송악,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을 공격합니다. 당시 왕건은 이 견훤의 함대가 송악을 기습했을 때 당시 왕건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이 평양은 왕건이 서경으로 고쳐 부르면서 이 북진 정책의 핵심적인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왕건은 이 평양에서 이런 견훤의 기습 공격의 어떤 급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견훤 어쨌든 목표는 왕건을 타격하는 것이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백제의 수군은 돌아가던 길에 고려의 명장 유금필의 반격을 받아서 크게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 고창 싸움 그리고 견훤의 송악 점령 이것까지 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치열하게 이 패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또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또 2년 뒤입니다. 934년.
자, 934년 그 운주 전투가 벌어지는데, 운주는 아마 지금 뭐지만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주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실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 고창 싸움으로 그 거의 대부분 그 왕건의 우세로 정리가 되었고, 그 돌파구로서 서쪽 운주를 한번 이제 공격해보는 것으로서 이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견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 왕건의 군대, 견훤의 군대가 와서 서로 대치를 했는데, 왕건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견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화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왕건에게 보냅니다. 물론 그 태조왕건의 드라마에서는 견훤의 이때 또 병이 또 들어가지고,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했었지만, 어쨌든, 자, 왕건도 이 화친제의를 받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금필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게 인물 이야기까지 해서 좀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서 핵심된 사건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 인물 탐구 쪽에 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 한번 유금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자, 이 유금필이 강력하게 그 왕건에게 공격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그 유금필의 의견을 채택해서 왕건이 백제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주 전투는 견훤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던 마지막 전투였고 여기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이 운주 전투에서 이제 그 견훤이 패배하면서 견훤도 이제 스스로 이제 늙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70에 가까워졌던 나이였기 때문에 견훤도 슬슬 후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견훤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우선은 장남은 신검, 자 그리고 자, 뭐 양검, 용검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금강이라는 이제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견훤의 넷째 아들 금강. 자, 어쨌든 금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견훤이 제일 믿고 사랑하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견훤의 큰아들이었던 이 신검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을 이 후계자로 삼으니까, 자, 능환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능환. 당시 벼슬은 이찬이었고, 자, 이찬 능환이란 이 사람이 이 신검을 추대하고, 자, 견훤을 자,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가 되고 금강은 살해를 당합니다. 정변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견훤은 어쨌든 이 금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목표였던 이 후삼국 통일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게 되니까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견훤이 쫓겨난 이 시기가 935년 3월인데 이 935년은 굉장히 이 후삼국 정세에 있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자, 일단은 날짜를 살펴보면은 935년 1월에 자, 935년 1월쯤에 해가지고 변란이 일어나고 935년 3월쯤에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런 모든 반란들이 이제 정리되고 금산사에 견훤이 유폐가 되고 금강은 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금산사에 유폐된 견훤이 자, 나주가 있습니다. 이 나주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견훤이 자,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견훤의 고려 투항.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 견훤의 그 고려 투항이 이제 벌어지니까 왕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견훤과 그 경쟁을 그 후삼국의 패권도 경쟁하면서 그 공산 전투에서 견훤 때문에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견훤을 상부라 부르면서 매우 대접을 해줍니다. 일단은 왕건 입장에서는 견훤의 그 투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이 견훤을 통해서 그 후삼국의 특히 백제의 민심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왕이 투항했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잃고 백제는 좀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자, 이 견훤이 투항했던 요 시기가 935년 6월이 됩니다. 자, 신검은 그때 동안 계속해서 거듭 그 반대 세력들을 정리를 하면서 935년 10월에 가까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내쫓고 그 왕이 된 거기 때문에 민심이 좋을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그 친족 세력들한테도 외면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자, 그 신검이 왕이 되고 나서 딱 한 달 뒤인 935년 11월 935년 11월 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직접 그 송하,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으로 가서 견훤이 아니라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면서 이 신라는 992년이라는 그 장대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 멸망하게 되고, 자, 이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이후에는 그 자신의 본명인 김부로 이제 불려지게 되고, 자, 이때까지 경주는 설화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설화벌은 왕건에서 경주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쳐지게 됩니다. 자,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935년은 결정적으로 그 후삼국 통일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자, 그리고 드디어 936년 자, 6월이 됩니다. 자, 936년 9월이군요. 자, 9월. 자, 드디어 후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 1, 2천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고려군 대략 한 8만 7천으로 되어 있고, 이 8만 7천의 군대에서는 그 926년 발해가 멸망하고, 그 발해의 그 태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자, 왕건에게 귀순하게 됩니다. 이들 그 발해인들도 상당 부분 여기 병력이 수삼국 통일 마지막 전쟁 그 병력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그 밖에 여진족이니 이런 병력들도 그 유근필 휘하에서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백제군 그 병력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왕건의 군대 못지않게 그 규모를 갖췄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왕건의 군대 선봉장이 견훤이었습니다. 견훤. 자, 후백제 군사 입장에서는 비록 수왕한 왕이었지만 한때 자신의 왕이었던 견훤을 공격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후백제군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1, 2천에서 패배한 백제군은 자, 지금의 논산인 어쨌든 황산,
자, 황산에서 이제 다시 그 고려군과 대치하게 되지만, 자, 일단 견원 때문에 후백제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더는 이제 이 군대와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왕건이 완산주에서 정식으로 신검의 항복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백제는 멸망하고, 자, 이 비로소 후삼국이 통일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